자, 리눅스는 우리가 운영체제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운영체제에 대한 얘기, 이론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리눅스 오늘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이론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운영체제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볼게요. 운영체제는 우리가 하드웨어하고,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를 의 자원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보면, 하드웨어는 우리가 노트북에 있는 이게 있죠. 장치들 안에 있는 뭐 CPU라든지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라든지 기타 메모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있죠. 그런 것들의 자원을 관리해준다 이 말이에요.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그다음 CPU를 용량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운영체제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동작을 지원하는 거. 운영체제가 없으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운영체제가 없다, 윈도우가 없다고 치면 실행시키기가 힘들어요. 물론 윈도우가 운영체제가 없어도 예전에 운영체제가 없었을 때 있었어요. 그러면 운영체제가 없을 때는 뭘 어떻게 했냐면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면 우리 여기 이거 그 노트북 분해시켜서 열어보면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에 보통 메모리 같은 거 꽂는 칩 있죠? 거기에 내가 만약에 한글 프로그램 사용할 거면 한글 프로그램 칩 꽂아야 돼요. 칩 꽂아서 한글 프로그램 이용하다가 다 쓰면 뭐 저장시키고 칩 빼고 또 다른 프로그램 뭐 다른 메모장 이용할 거면 메모장을 또 한 번에 한 개씩밖에 못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용을 못 해요. 운영체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유기적인 동작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운영체제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가장 큰 역할은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 하면 접속 통로 이 얘기예요. 접속 통로. 운영체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어주는 사용자, 뭐 사람하고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게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그렇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운영체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뭐 애플의 맥 사용하는 사용자도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걔네들의 역할은 그냥 개인 사용자가 내가 컴퓨터에서 뭔가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기타 등등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그런 형태의 개인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개인용 노트북 운영체제 윈도우 지금 현재는 윈도우 10, 윈도우 11까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역할이고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운영체제는 일반적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따로. 그걸 서버 운영체제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버 운영체제. 그러면 서버 운영체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서버 운영체제는 유닉스라는 게 있어요. 유닉스. 1970년대에 개발된 시언으로 만들어진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화면을 접속하면 새까만 화면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게 예전에 인터페이스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 인터페이스 예전에 운영체제의 인터페이스 방식을 보통 우리가 CLI 환경이라고 해요. CLI 환경 뭐냐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뭐 명령어를 입력해서 사용자가 해당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걸 CLI 환경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윈도우에 CLI 환경이 있습니다. CMD 창을 열어보면 요거 여기가 지금 CLI 환경의 인터페이스예요. 명령어를 입력해야만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 보려면 명령어를 입력해야 돼요. 명령어. 그게 예전 운영체제들의 인터페이스 구조가 그런데 리눅스는 CLI 환경이에요. CLI 환경.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는 CLI 환경인데 그러면 CLI 환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개인용 노트북은 다 윈도우 환경이죠. 그러면 이 CLI 환경, 뭐 명령을 입력해서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 실행시키는 환경이 익숙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 명령어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유닉스 운영체제를 많이 쓰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한 이 우분투 리눅스는 이 유닉스 운영체제가 비쌉니다.
운영체제가 비싸요.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고가의 운영체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습시간에 비싼 운영체제인 유니스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원장님 맨날 학원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비싼 거 사달라고 할 수가 없어. 비싸. 비싸. 몇백만 원 해요. 운영체제가. 라이센스가 몇백만 원 해. 뭐 윈도우처럼 뭐 윈도우는 18만 9천이면 사는데 유니스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못 사니까 하위 호환인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우리가 그걸로 테스트를 해 볼 겁니다. 그러면 리눅스 운영체제는 유닉스 운영체제의 하위 호환이에요. 실제로 유닉스 운영체제는 성능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걸 조금 줄여서 개발자가 테스트용으로 시험용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정도. 기본적인 명령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리눅스가 유닉스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리눅스에서 우리가 명령어를 조금 익혀보면 컴퓨터가 유닉스라도 기본적인 거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운영체제들이 우리가 그 실무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운영체제를 우리가 서버를 하는데, 정확하게 서버는 사용자 누구는 사람 또는 컴퓨터가 어떤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 그 해당 요청받은 서비스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프로그램 처리를 한 다음에 여러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운영체제를 서버라고 합니다. 서버. 그러나 개인용 노트북에 달려있는 우리가 윈도우 운영체제를 서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용이 본인이 혼자 사용하려고 사용하는 운영체제니까. 그러면 서버는 컴퓨터가 요청한 서비스를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컴퓨터 또는 프로그램 운영체제를 서버로 합니다. 서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네이버가 있으면 지금 네이버에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뭔가 요청을 하죠. 서비스 요청. 만약에 검색을 요청한다. 검색 입력 양식 창에 우분투라는 단어 텍스트를 입력해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우분투라는 검색어가 서버상에서 어디로 지금 현재 카페에 저장되어 있는 글들이 어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러면 우분투라는 단어가 서버로 전송돼 가지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현재 카페 게시판에 있는 모든 테이블에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는지 검색해서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그렇죠? 검색하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쭈루루. 그럴 때에 이렇게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 방금 전에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는 단어를 입력해서 검색 버튼을 눌러서 검색 결과를 보여달라고 서버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가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자바가 받아서 검색어 받아서 여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을 해서 전체 테이블에서 우분투라는 단어를 찾아서 결과를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네이버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거는 윈도우 11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겠죠. 해당 프로그램이 리눅스 같은 서버 운영체제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 포함해서 데이터베이스 자체적으로도 다. 그걸 서버로 합니다. 서버. 그 다음에 그럼 반대의 개념이 클라이언트예요. 반대의 개념이 클라이언트.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클라이언트 합니다. 그러면 항상 서버가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서비스를 요청하는 쪽은 클라이언트. 서비스의 요청을 받아서 그 받은 요청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은 서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버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대해서 앞으로 할 겁니다. 서버 운영체제. 서버 운영체제는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이 가능해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말은 전제 조건이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트워크로 연결해가지고 외부에서 원격으로도 접속이 가능하다.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종류를 한번 보면 서버용 운영체제의 종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도 서버용 운영체제가 있어요. MS사에서도 서버용 운영체제가 있는데 이름이 윈도우 서버예요. 윈도우 서버. 그럼 얘는 윈도우랑 비슷해요. 윈도우에 서버 역할을 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이 환경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윈도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서버의 기능 관련되어 있는 게 추가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입안에 JSP 했나?
원장님 수업 아직 안 했어? 그럼 톰캣은 아직 모르겠네. 그러면 윈도우 서버에 어떤 우리가 서버 프로그램을 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웹 서버라는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그것들이 윈도우 서버에는 IIS라고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II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웹 서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닉스 계열은 IBM의 AIX가 있고 그 다음 HP의 UX가 있고 그 다음 오라클사의 솔라리스라는 대표적인 유닉스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닉스 운영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 이제 리눅스예요. 리눅스. 리눅스는 크게 나누면 레드 계열의 리눅스가 있고 데비안 계열의 리눅스가 있습니다. 리눅스는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무료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공개 소프트웨어예요. 공개 소프트웨어란 말은 뭘 공개하냐면 리눅스는 GNU 정책을 따르는데 얘가 뭐냐면 공개 소프트웨어예요. 공개 소프트웨어. 자, 공개 소프트웨어는 뭐 소스 코드들 공개한다 이 말. 소스 코드도 공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료 소프트웨어 있죠. 프로그램이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뭐 실제는 실행 파일밖에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까지 제공해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리눅스에서의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로 해서 소스 코드도 같이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 처음에 리눅스를 개발한 사람이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누스 토발즈가 그 리눅스는 유닉스도 마찬가지. 리눅스는 핵심이 커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 리눅스의 핵심이 커널이 있는데 커널이 자동차를 치면 엔진이야. 엔진. 그걸 리눅스 토발즈가 커널을 무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소스 코드를 공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뭐 C 언어하고 파이썬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핵심을 공개하고 나서 이제 관심 있는 개발자들한테 내가 기본적인 코드를 공개를 했으니까 떼기라든지 이런 거 너네들이 알아서 튜닝해서 써라 이 말이에요. 핵심만 주고 자동차의 엔진 소스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 소스를 공개해주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껍데기를 다른 걸로 막 본인이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변형하거나 해서 다른 모양으로 쓰거나 또는 기능들도 여러 가지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그거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소스 코드를 공개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개발자인데 핵심 소스 코드를 받아서 기능을 엄청나게 많이 추가했어요. 완전히 지금 현재 기능보다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추가를 했는데 무료로 공개하기 낫고 그래서 얘를 유료로 팔아야 됩니다. 유료로 팔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료로 팔더라도 얘가 라이센스 정책이 GNU라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명시는 해줘야 돼요. 명시는. 네, 일반적으로는 거의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눅스는 리눅스뿐만 아니라 리눅스 운영체제 자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일반적으로 다 GNU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서 소스 코드도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개발자 관심 있는 리눅스 개발자들이 이제 그걸 본인이 받아서 다운받아서 수정하거나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리눅스가 대표적으로 레드핫과 데비안인데 레드 계열의 대표적인 리눅스는 센토스 그다음 페도라가 있어요. 페도라. 그다음 데비안 계열의 리눅스는 우리가 할 우분투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리눅스들이 기본적인 명령어는 다 동일합니다. 기본 명령어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합쳐해 놓으면 나머지 종류의 리눅스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닉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뭐가 조금 다르냐면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지 해당 환경 설정 내용을 바꾼다든지 그런 조금 고급적인 내용을 설정할 때 조금 내용이 다를 뿐 기본 명령어는 동일하니까 아무거나 배우면 돼요. 기존에 전통적인 리눅스는 페도라예요. 페도라. 실제로는 원래 레드핫이었는데 레드핫이 공개 소프트웨어인데 우리가 리눅스가 공개 소스 코드 공개된다고 했죠. 그래 소스 코드 공개로 무료로 잘 이어오고 있는데 레드핫이 뭘 어떻게 했냐면 유료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유료로 성능이 좋고 좀 프로그램이 운영체제가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그 유료 정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개발자들이 계속 무료 정책을 유지하면서 개발되어 온 게 이제 페도라예요. 페도라. 무료로 계속 유지한 거. 요즘에는 샌드오스는 우분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리눅스는 개발자들이 학습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소규모 프로젝트, 아주 간단한 작은 프로젝트, 소규모 프로젝트를 사용할 때 리눅스를 사용하기도 해요. 뭐 소규모 프로젝트 돈 얼마 안 되는데 유닉스 사용하려면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리눅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가 클라이언트 OS예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OS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PC,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클라이언트 O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요즘에는 윈도우 11이 사용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애플의 맥 OS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환경이 목소리가 저랬단 말이야. 톤이 너무 높네. 요즘은 클라이언트들이 접속하는 환경이 예전에는 PC가 위주였다면 요즘에는 모바일이 대세예요. 실제적으로 쇼핑몰에 들어가서 온라인 쇼핑하는 데에 점유율이 모바일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도 클라이언트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운영체제 대표적인 모바일의 운영체제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있고 그 다음 애플의 iOS가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프로그램 만들 때 PC용 프로그램만 신경 쓰면 돼요. 그죠? 예전에. 근데 요즘에는 접속하는 단말기의 종류가 많아요. 이것도 있고 중간에 태블릿 PC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화면이라도 PC용 화면 해상도가 다르고 태블릿 해상도가 다르고 그 다음 모바일 스마트폰 해상도가 다르고 그래서 클라이언트 OS의 기기가 단말기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초창기에 유닉스는 CLI 환경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이 이름을 GUI 환경이라고 합니다. GUI 환경.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렇게 합니다. GUI 환경. 윈도우 창 있죠? 윈도우 창. 지금 현재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윈도우 창.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 윈도우 환경을 그래픽 예전에는 CLI예요. 그러면 유닉스나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이550 환경입니다. 왜냐면 그래픽 유저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그래픽도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얘기하다 말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면 서버는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서버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만드는데 이런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합한 운영체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GUI 환경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성능이 그래픽 관련된 성능들이 개발이 많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다 이 말이에요. 화면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프로그램을 잘 돌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이 환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그래픽으로만 컴퓨터하고 사람이 통신을 하진 않아요. 요즘은 NUI 환경입니다.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요즘은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터페이스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예전에는 GUI 환경은 인터페이스가 요 마우스 그렇죠? 마우스하고 키보드하고 그게 인터페이스라면 지금은 마우스와 키보드 없어도 요거는 스마트폰은 손가락이 인터페이스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본인 인식하기 위해서 눈깔, 안구, 그 다음에 얼굴 인식, 그 다음 요즘 또 인공지능하고 결합하기 위해서 음성 인식 그런 것들이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도구들이 다 인터페이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프로그램들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마우스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의 입력 상태만 파악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죠. 터치도 있고 음성 인식도 있고 그런 것까지 이제는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갈수록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 완전 초창기에 컴퓨터 환경 여기서 활용을 할 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운영체제가 좋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리눅스를 할 건데 그러면 리눅스 운영체제가 이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 먼저 설치를 할 겁니다. 리눅스 운영체제.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윈도우가 설치가 되어 있죠. 노트북에. 그러면 리눅스는 어디다 설치를 할 것이냐. 그러면 예전에는 컴퓨터가 드라이브가 용량이 많으면 CD 나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에 뭐 윈도우가 설치되고 그다음 B 드라이브에 뭐 리눅스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뭐 부팅할 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응? 내가 윈도우로 부팅할 것인지 리눅스로 부팅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해서 리눅스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활용을 했는데 단점은 내가 윈도우 활용하다가 윈도우에서 작업하다가 갑자기 리눅스에서 뭔가 작업할 일이 생기면 컴퓨터를 다시 완전히 프로그램을 다 종료시키고 프로그램을 끄고 새로 부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리눅스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럼 너무 번거롭다. 그래서 요즘은 가상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가상머신은 컴퓨터에 가상의 컴퓨터를 하나 설치를 하는 거예요. 가상에 뭐 프로그램적으로 컴퓨터를 하나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체제와 다른 운영체제 설치할 경우에 가상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면 가상머신을 먼저 세팅해놓고 가상으로 내가 내 컴퓨터 안에 진짜 컴퓨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상으로 가상의 컴퓨터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기타 등등 다른 운영체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럼 리눅스만 뿐만 아니라 뭐 설치 파일만 있으면 맥을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리눅스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상머신에 먼저 가상머신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리눅스를 거기다가 우분투 리눅스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윈도우 내가 사용하다가 리눅스에 뭐 작업할 거 있으면 가상머신을 키고 그 다음에 또 리눅스를 키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굳이 종료 안 시켜도 바로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머신을 먼저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가상머신은 대표적인 우리가 무료 가상머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네이버에 가다가 우리가 버추얼박스라고 있어요. 버추얼박스 검색해 보세요. 버추얼박스 그러면 버추얼박스.org 해서 사이트가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버추얼박스 org 근데 지금 현재 버전이 7.0은 너무 높아요. 네? 너무 높은 건 필요가 없고 너무 또 얘가 프로그램이 버전이 높으면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적당한 거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된 걸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메뉴가 다운로드 메뉴가 있네요. 다운로드. 자, 버추얼박스 7.0.14 우리가 다른 버전을 설치를 할 거니까 이전 버전은 버추얼박스 올더 빌드즈 되어 있네요. 이전 버전 여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메뉴가. 자 그러면 1.1부터 시작해서 6.0, 6.1 있는데 한 6.1 정도 한번 설치해 볼까요? 6.1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어쨌든 설치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설치할 건 지금 윈도우에다가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윈도우 호스트 해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윈도우 호스트. 높은 버전 설치해도 되는데 해보니까 높은 버전이 조금 오류가 있어서 그래요. 버전이 안 맞아서. 6분대 설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는 그냥 클릭 넥스트 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그냥 클릭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설치가 돼 있어요.
미리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냥 넥스트에서 설치하세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하면 됩니다. 전 이거 설치가 돼 있고. 음, 6.1 설치기. 버추얼박스를 먼저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본인의 노트북에 본인 컴퓨터에 하드 용량 좀 확인해 보세요. 한 20기가 정도 남아 있어야 됩니다. 20기가가 남아 있어야 돼요. 왜냐면 리눅스 설치하고 왜냐면 리눅스 자체의 용량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나중에 리눅스에 뭔가 프로그램 설치해야 되는데 한 20기가가 정도가 있어야 돼요. 하드디스크 용량 보세요. 20기가 정도 돼 있는지. 가상 머신에 우리가 컴퓨터를 하나 세팅해 보겠습니다. 가상으로 컴퓨터 뭐 조립 컴퓨터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가상으로 조립 컴퓨터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맨 위에 보면 메뉴가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 보십시오. 새로 만들기. 이름이 우리가 우분투예요. 우분투 이렇게 적어요. 우분투 리눅스니까 우분투 적어봅시다. 우분투 이러면 뭐 밑에 보면 종류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전이 우분투 64비트 이렇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버전에 우분투 64비트 이렇게 안 나온 사람 빨리 얘기하십시오. 설정 바꿔야 되니까. 그럼 제 거 화면이랑 똑같이 나야 돼요. 종류는 리눅스, 그 다음 버전은 우분투 64비트. 64비트 아닌 사람. 64비트 아닌 사람. 64비트 맞죠? 자, 세팅되면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메모리 설정할 거예요. 그러면 물론 메모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러면 뭐 본인 원래 컴퓨터에 메모리 성능이 낮아지니까 적당한 크기를 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가 뭐 2048입니다. 2048. 너무 높여도 안 되고 2048 메모리가 2기가 가상 컴퓨터를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2기가 2048이 2기가예요. 2기가. 그 다음에 다음. 자, 요거는 그냥 만들기 해서 클릭하면 됩니다. 만들기. 넘기면 돼요. 여기도 하드디스크 파일 종류도 디스크 이미지 쓸 거니까 다음 하면 돼요. 그 다음 동적 할당 얘도 넘어가면 됩니다. 자, 파일 위치 및 크기까지 그냥 다음에서 넘기면 됩니다. 이건 뭐 하드디스크 용량을 할당할 겁니다. 하드디스크 용량 아까 제가 20기가라고 했죠. 20기가 20기가. 메모리는 2048 하드디스크는 20기가예요. 뭐 조금 모자라는 건 상관이 없어요. 뭐 19기가 18기가 왜? 응? 왜? 상관없어. 그래 놓고 만들기 할게요. 만들기 클릭. 10기가 완전데 모자랄 텐데 10기가가 10기가가 수정한 게 있었나? 자, 우선 선택한 상태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일반 넘어가고 시스템
메뉴에 시스템을 클릭해보세요. 메뉴에 시스템. 거기 아까 2048 있었죠? 메모리 크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탭에 보면 프로세스 있어요. 프로세스는 CPU입니다. CPU. CPU는 두 개로 설정하겠습니다. CPU 두 개.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컴퓨터의 성능이 조금 느려질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CPU 조절한데? 이거 안 돼?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 해볼까? 그렇네. 그 다음에는 밑에 메뉴가 디스플레이 메뉴입니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비디오 메모리인데 얘는 최대로 쫙 눌리겠습니다. 최대로. 128까지 다. 끝까지 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저장소에 저장소 뭐냐면 설치 파일을 등록할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체제 설치하려면 설치 파일이 있어야 되죠. 저번에 다운받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ISO 파일. 저장소를 클릭한 다음에 저장 장치에 비어 있음 요거 클릭해 보세요. 비어 있음. 그래 놓고 맨 오른쪽에 동그란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클릭해 보면 디스크 파일 선택이 있어요. 디스크 파일 선택을 하면 탐색창이 보입니다. 거기서 우분투 리눅스 다운받은 파일 있죠? 그거 찾으세요. 우분투 리눅스 다운받은 파일. 그게 우분투 리눅스 우분투 20.04.3 데스크탑 AMD 64 확장자가 ISO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고 열기해서 설치 파일을 등록을 하십시오. 설치 파일 있어요? 열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내가 비밀번호 쉬운 걸 하라고 했지. 6개. 그 비밀번호를 얘 어차피 뭐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안 그러면 뭐 새로 깔아야 됩니다. 이거는 까먹었어? 그래 쉽게 하라고 했지. 응? 나왜 CPU 안 돼?
봅시다. 자, 등록해놓고 그 다음에 오디오는 패스하고 네트워크 메뉴로 들어가 보십시오. 네트워크 메뉴. 자, 네트워크 메뉴는 자, 네트워크 설정할 건데 지금 현재 이 가상 머신은 중간에 윈도우와 리눅스를 이어주는 역할만 할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우리가 지금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뭐 클릭해보면 어댑터의 브릿지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윈도우에 있는 네트워크 환경 그대로 리눅스에도 사용하겠다. 그 얘기예요. 어댑터의 브릿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인터넷 접속이 리눅스에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뭐 어댑터의 브릿지 그것만 선택하면 됩니다. 네트워크 보세요. 어댑터의 브릿지 어댑터의 브릿지 다음에 연결해 어댑터의 브릿지 응? 왜 다른 게 있어? 어댑터의 브릿지가 있어? 아 그거는 본인 랜카드 이름이야. 랜카드 본인 랜카드.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스템에서 기본 메모리 2048 확인하세요. 작으면 느려 뚝 끊겨. 그 다음 프로세스 CPU는 2개. 그 다음 디스플레이는 최대 128메가. 얘도 작으면 화면이 깨집니다. 128메가로 해놓으세요. 그 다음 저장소에 우분투 20.0.4 데스크탑 AMD 64.ISO 등록되어 있는지 보고 그 다음 네트워크는 어댑터 브릿지. 그러면 기본적인 설정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놓고 시간이 48분이니까 쉬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가상 머신의 세팅은 끝났죠? 그러면 우분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 메뉴에 우분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메뉴에 시작이 있어요. 시작 버튼을 클릭해 보십시오. 시작 버튼 상단에 상단 위에 뭐 안 보여? 시작 버튼이 안 보여? 시작 설정이 없네.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돼.
자,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응? 자, 자동 디스크 선택은 우리가 아까 등록한 IS 파일 있죠? 그게 아마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스캔할 거니까. 얘가 컴퓨터가 스캔하는 중이니까. 디스크 체킹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응? 마음대로 누르지 말고.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한 15분? 이거 터치 누를까요? 아니. 아니. 확인을 눌러야 되겠지. 폰을 눌러야 되겠지. 근데 이거는 이 하는 지나가 이거는 어 64분만 아까 하겠죠. 맞는데? 왜냐면 지원을 안 하면 제가 64분 표시가 안 돼요. 이거 바이오스에 진입. 아까 바이오스 진입해봐요. 자, 우선 트라이 우분투를 클릭하세요. 트라이 우분투. 응? 왜냐면 해상도를 좀 조정해야 돼요. 지금 해상도가 안 맞아서 버튼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트라이 우분투에서 잠깐 우분투로 설치하기 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임시로.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조금 느릴 수가 있습니다. 네, 트라이 우분투 클릭하면 됩니다. 응? 그건 나중에 바꿔도 되고. 우분투 왜 안 나오나? 화면이 느리네. 얘를 꺼야 되겠다. 자, 지금 해상도가 안 맞아서 나중에 설치할 때 버튼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먼저 맞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탕화면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 보면 디스플레이 세팅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세팅을 선택한 다음에 해상도를 맞춰주면 돼요. 지금 800, 600 돼 있으니까 1024에 768 이래서 적용시키고 체인지 하면 해상도가 조정이 됩니다. 해상도를 조금 조절하고 나서 설치할 거예요. 해상도 조정하고 나면 바탕화면에 인스톨 다시 바탕화면에 아이콘 있죠. 그걸 클릭해서 이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책에 74페이지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나 모르면 책을 참고를 하십시오. 인스톨 하면 나오면 여기서 뭐 언어를 선택하면 거의 마지막에 한국어가 있어요. 한국어. 맨 마지막에 한국어.
한국어 선택하고 계속하기 클릭해 보겠습니다. 한국어 선택하고 계속하기. 자, 그 다음에 키보드는 체계처럼 코리안 선택하고 키보드 그 다음에 코리안 선택하면 되겠네요. 키보드 레이아웃 코리안. 책이 그대로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책 보고 하세요. 그 다음 계속하기. 자, 그 다음에 설치는 일반 설치로 할 거고 중간에 기타 설정에 우분투 설치정 업데이트 다운로드하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업데이트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체크 해제를 하세요. 설치는 일반 설치. 그 다음 기타 설정은 체크를 해제하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래 놓고 계속하기. 책은 이제 79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 형식은 책에 기타라고 되어 있네요. 기타. 파티션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기타 선택하면 됩니다. 기타. 설치 형식은 기타. 그 다음 계속하기. 자,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 여기가 파티션을 나누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원래 이게 원철 다이어트에서 지원하면 원래는 요거가 자, 보시죠. 이제 얘가 중요해요. 파티션을 나눌 겁니다. 파티션. 그러면 자, 뭘 클릭하냐면 새 파티션 테이블 클릭해보세요. 새 파티션 테이블 중간에 새 파티션 테이블. 그러면 파티션 장치 전체 장치를 선택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계속하기 클릭해보면 됩니다. 계속하기. 새로 파티션을 만들겠습니까? 해서 계속하기.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공간이 있죠. 이게 전체 지금 하드 용량이다. 이 말 하드디스크 용량. 그걸 선택하고 전체 선택. 자, 선택한 다음에 이게 플러스 기호 있죠? 얘 파티션 추가하는 거예요. 먼저 플러스 기호.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눌 파티션의 공간은 4096이에요. 4096. 4기가. 4096. 자, 얘는 뭘로 쓸 거냐면, 자, 밑에 보면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뭐, 거의 마지막에 보면 스왑이라고 있어요. 스왑. 자, 4096. 숫자 크기는 4096. 그 다음에, 뭐, 용도는 스왑이에요. 스왑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 가상 머신의 메모리가 2기가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하다 보면 2기가 모자랄 때가 있어요. 뭐, 프로그램 좀 용량이 많은 거 설치할 때, 이제, 리눅스에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가 돼 있고 걔가 자동으로 실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보면 메모리가 모자라요. 근데 실제로 메모리 2기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메모리를 추가할 수가 없죠. 그럴 때 리눅스에서 스왑이라는 공간을 설정해 놓으면 임시로 하드디스크를 잠시 빌려와서 메모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공간을 4096으로 할당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얘도 너무 많이 할당하면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적당한 메모리가 4096이다. 이 말. 그러면 4기가 정도 임시로 메모리 모자라면 그거 가지고 와서 썼다가 해제시키면 됩니다. 다시 하드 용량으로 되돌려주면 돼요. 그게 스왑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동 계산이 돼서 아마 추가가 될 거예요. 스왑 영역. 그렇죠? 첫 번째 파티션 한 건 스왑입니다. 스왑. 그 다음 다시 남은 공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남은 공간 다시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도 또 플러스 기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얘가 바뀌었으니까 얘 바꿔줘야 돼요. 파티션 종류, 주로 선택하세요. 예, 주. 그 다음 이 공간이 시작한 시점을 해놓고, 자, 용도는 여기 선택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 용도로 사용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마운트 위치가 중요해요. 마운트 위치를 슬래시 되어 있는 걸로, 맨 위에 되어 있는 걸로 선택하세요. 마운트 위치를. 이렇게. 크기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손들 필요 없고, 새 파티션의 종류, 그 다음, 새 파티션의 위치는 이 공간이 시작하는 지점, 용도는 ext4 저널링 파일 시스템. 그걸 선택되어 있고, 그 다음, 마운트 위치 중요합니다. 얘 잘못하면 안 됩니다. 슬래시, 맨 처음에는 슬래시 기호만 있는 거, 그거 선택하십시오. 그래 놓고, 오케이. 자, 그러면, 다 돼 있어요. 그죠? 수업 영영 4096, 4094로 해놨네. 4096인데 내가 왜 94로 해놨을까? 책에도 4094 이렇게 돼 있네. 자, 그 다음에 남은 거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는 거 어쩌고저쩌고 그거 확인하고 두 가지만 지금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 놓고 아래에 지금 설치해서 설치를 해보세요. 설치. 그러면 뒤에는 뭐 시간 설정 땡땡땡 뭐 파티션이 어쩌고저쩌고 메시지를 넣으면 계속하기 해서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하면 돼요. 지금부터 해서 빠른 컴퓨터가 성능이 좋으면 한 10분이면 되고 보통은 한 15분 평균적으로 한 15분 정도 기다리세요. 자, 시간은 서울이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름. 자, 우리가 아까 서버는 사용자가 여러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설정해 줄 거예요. 자, 이 컴퓨터 우분투니까 그냥 우분투로 할게요. 저는 우분투. 다른 걸로 해도 됩니다. 뭐 바꾸고 싶은 사람은. 저는 우분투로 하겠습니다. 우분투. 자, 비밀번호 까먹을 수 있으니까 쉬운 거 하세요. 저는 1, 6개. 이름 쓰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계속하기 하면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옛날 아이디